최신 IT 이슈를 쉽고 빠르게 살펴보는 이수다입니다. 오늘은 금융과 IT가 연결된 핀테크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5%로 내렸어요. 이에 따라 시중은행의 예적금 이자는 1%대에 그치게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3%를 내세운 네이버 통장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기존 금융업계를 바짝 긴장시킨 상품이죠. 그렇죠. 매기 통장이라는 별칭도 얻었습니다. 여기서 매기란 시장에 막강한 플레이어가 등장함으로써 경쟁을 활성화시키는 존재를 얘기합니다. 이처럼 영향력이 큰 네이버 통장을 한번 자세히 뜯어보도록 하죠. 이 통장의 정식 분류는 RP형 CMA 통장입니다. 여기서 CMA는 고객이 맡긴 돈을 채권 등에 투자하고 그로 인해 얻은 이득을 이자처럼 지급하는 금융상품을 말합니다. 소시 입출금을 할 수 있어서 은행의 자유예금과 비슷하게 쓸 수 있는 것이 특징이에요. 그리고 앞에 붙은 RP는 후순위 채권의 약자입니다. 후순위 채권에 투자한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이 변제 순위는 낮지만 수익률이 높은 채권을 말하죠. 네, 예금자 보호는 받을 수 없지만요. 안정성이 비교적 높고 또 수익도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어서 직장인들이 많이 가입하는 게 바로 이 CMA 통장입니다. 그만큼 어느 정도 나름대로 검증을 받아온 셈인데요. 그래서 네이버가 처음 선보인 통장 역시 RP형 CMA 통장인 걸로 보여요. 네, 조건도 상당히 괜찮습니다. 10,000원 이상 100만 원 이하의 한도 내에서 세전 기준으로 연 3%의 수익금을 그것도 매일 지급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루만 현금을 맡겨놔도 자동으로 투자가 돼서 1년 이자인 3%를 365로 나눠서 이렇게 하루씩 매일 지급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금액으로 환산을 해보면요. 통장에 100만 원을 넣어두면 하루씩 받는 이자를 합쳐보면 한 달에 약 2,500원씩 받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네, 제로금리 시대니까 꽤 짭짤한 수익인 셈인데요. 게다가 네이버 페이와 함께 연결해 쓰기도 좋습니다. 네이버 페이는 네이버의 간편 결제 시스템이에요. 통장이나 카드를 연결해 두면 결제를 할 때마다 쓸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이 바로 네이버 포인트를 충전해서 쓰는 방식인데요. 포인트를 충전할 때 쓰는 계좌를 네이버 통장으로 해두면 결제액의 최대 3%를 포인트로 돌려줍니다. 다시 말해서 네이버 통장으로 네이버 포인트를 충전한 뒤에 그 포인트로 결제를 하면요. 꽤 많은 포인트를 돌려받을 수 있는 겁니다. 네, 여기에 이달부터 시작된 네이버 플러스 멤버십에 가입을 하면 포인트를 더 많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래서 할부를 하지 않고 어차피 한 방에 결제할 거라면 계좌이체나 카드 결제가 아닌 네이버 포인트로 결제를 하면 이 포인트를 쭉쭉 돌려받는 게 더 이득일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카드가 아니고서야 금융사가 그 통장에 줄 수 있는 혜택은 이자뿐이었는데요. 그런데 네이버는 여기에 포인트 특권을 넣은 겁니다.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를요. 이자가 전부였던 금융업계로서는 굉장히 신선한 자극일 텐데요. 포인트 3%가 상당히 큰 게 10만 원을 쓰면 3,000원을 포인트로 돌려주는 셈입니다. 이자 외에 추가로 수익을 얻는 거니까 꽤 쏠쏠한 거죠. 네, 이자 혜택도 연 3% 한도가 100만 원까지여서 좀 아쉬울 수 있겠지만 한도 1,000만 원까지는 1% 이자를 줘요. 따라서 기존 은행들의 예적금 통장과 비교해도 이자가 그다지 꿀리지 않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기왕 쓸 거면 네이버가 낫다는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런 서비스는 올해 8월 말까지만 이어지고요. 9월부터는 매월 네이버 페이를 얼마나 쓰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네이버 페이를 매월 10만 원 이상 사용해야 혜택을 이어갈 수 있어요. 네이버 페이를 자주 사용하면 3% 혜택을 쭉 가져갈 수 있는 셈입니다. 그만큼 네이버 페이를 사용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겠죠. 그리고 무료 송금도 같이 지원을 합니다. 다른 서비스들도 많이 이렇게 지원하는 서비스죠. 이런 서비스들이 잘 사용하면 은근히 알찬데요. 카카오페이도 월 10회 한해 수수료 없이 송금할 수 있는 것으로 가입자를 꽤 모았습니다. 네, 네이버 통장의 경우 타행 송금은 물론 본인의 다른 은행의 계좌에서 네이버 통장으로 송금하는 것도 수수료 없이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네이버의 가입자들을 묶어두려는 거겠죠.
네, 네이버는 이번 네이버 통장으로 금융 서비스 부문에서도 사용자를 묶어두는 전초 기지를 구축한 모습입니다. 송금만 봐도 그래요. 예전에는 다른 사람에게 돈을 받으면 연동된 계좌에 바로 입금하는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네이버 포인트를 거쳐서 연동 계좌로 환급하는 방식입니다. 이게 카카오톡으로 송금을 받으면 일단 카카오페이에 돈이 보내지는 방법과 같습니다. 즉 무조건 네이버를 통하게 하는 거죠. 네, 네이버는 이를 통해 예적금은 물론 보험, 주식, 자산관리 등을 선보이는 종합금융 플랫폼을 꿈꾸고 있습니다. 네이버 파이낸셜을 만든 것도 이와 같은 맥락으로 보여요. 네, 네이버의 이 같은 행보에 경쟁사들도 공격적으로 상품을 내놓고 있습니다. 타 업종과 제휴의 고금리 상품을 선보이고 있는데요. SK텔레콤은 산업은행과 함께 연 2%대의 이자를 받을 수 있는 T이득 통장을 내놓았습니다. 11번가도 신한은행과 공동으로 연 3.3%대의 금리인 신한 11번가 정기예금을 선보였습니다. 최대 300만 원까지 가입할 수 있는 3개월째 정기예금입니다. 네, 네이버가 그야말로 매기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금융당국이 네이버 통장에 소비자 피해나 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네이버 통장이 네이버 은행에서 내놓은 것처럼 착각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건데요. 네이버 통장의 이른바 제조사는 엄연히 미래에셋 대우이고 네이버는 판매자 역할만 하고 있는데 소비자가 오인할 소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시 책임은 제조사인 미래에셋 대우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보면 모든 걸 네이버가 도맡아 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라는 설명인 것이죠. 네, 하지만 CMA 통장의 리스크는 제로에 가깝거든요. 또 소비자 오인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네이버 통장을 규제하는 건 사실상 어려워 보입니다. 대한항공도 그 카드사와 손잡고 대한항공 카드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이보단 오히려 IT 회사들이 금융상품을 내놓을 때 일어날 수 있는 문제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걸로 보입니다. 네, 이 같은 규제 당국 우려와는 별개로 최근 이커머스와 IT 업계에서는 금융상품 출시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공인인증서의 족쇄가 20년 만에 풀어졌겠다. 이제 금융도 디지털 혁신을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는 것으로 읽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때일수록 꼼꼼하게 따져보는 소비자들의 미덕이 빛을 발해야 그 이득을 충분히 챙길 수 있는 게 아닐까요? 저희도 다양한 꿀팁을 전해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수다였습니다.